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어떤 분들께는 그냥 남미의 현대적인 도시일 거고 또 어떤 분들께는 비극적인 역사의 메아리가 들리는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슬픔의 과거와 찬란한 현재가 공존하는 이 도시, 산티아고의 두 얼굴에 대한 겁니다. 이 문장 들어보면 그냥 날씨 얘기 같죠? 지금 산티아고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 근데요, 이게 사실은 칠레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날의 시적을 알리는 신호였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자, 이 단순해 보이는 문장 뒤에 어떤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건 날씨 예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군사 쿠데타를 알리는 암호였던 거죠. 1973년의 화창한 봄날, 라디오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온 이 엉터리 기상 뉴스는 결국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멈추게 한 총성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끔찍한 암호로 시작된 역사가 있었으니 작가가 산티아고에 가기 전에 어떤 이미지를 떠올렸을지 짐작이 가시죠? 어둡고 슬픔에 잠겨 있을 것만 같은 도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이게 정말 눈 깜짝한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1970년에 세계 최초로 국민투표를 통해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는데 딱 3년 만에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죠. 아옌드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마지막 연설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이후로 칠레는 아주 긴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7년. 와, 정말 긴 시간이죠. 한 세대가 훌쩍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이 숫자는 그냥 시간이 아니라 칠레 국민들이 견뎌야 했던 그 고통의 깊이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피노체트 정권 아래에서 벌어진 일들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어디론가 사라졌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고문을 당했어요. 특히 칠레의 국민 가수였던 빅토르 하라의 죽음은 당시 예술과 자유가 얼마나 무참히 짓밟혔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작가는 바로 이 질문을 품고 산티아고에 도착한 거예요. 내가 책이나 영화에서 봤던 그 비극의 도시, 과연 진짜 산티아고도 그런 모습일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산티아고에 도착해서 본 모습은 와, 정말 상상과 180도 달랐습니다. 어둡고 슬픈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야말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그런 도시였던 거죠. 바로 이런 풍경이었습니다. 작가가 마주한 모습이요. 머무는 동안 비는커녕 매일같이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졌고 도시 전체가 슬픔이 아니라 생명력으로 막 꿈틀대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첫인상부터가 달랐던 거예요. 뭐랄까, 페루나 볼리비아의 다른 도시들하고는 분위기가 확 달랐다고 할까요? 굉장히 세련되고 역동적인 느낌. 아침 출근길에 본 시민들의 활기찬 발걸음에서부터 이 도시의 에너지가 그대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도시의 심장보라고 할 수 있는 아르마스 광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야자수 그늘 아래서 안데스 음악이 울려 퍼지고 거리 화가들이 그림을 파는 마치 작은 문화축제 현장 같았대요. 아이들, 여행객, 현지인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이 도시만의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점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산티아고는 정말 뚜렷하게 다른 두 얼굴을 갖고 있더라고요. 한쪽에는 옛날 건물들이 늘어선 구시가지가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라면 프로비덴시아 같은 신시가지는 와, 여기가 남미 경제 강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 이제 과거와 현재가 가장 극적으로 만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라 모네다 궁전이에요. 바로 이곳이 라 모네다 궁전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스페인어로 모네다가 돈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원래는 동전을 만드는 조폐국이었는데 나중에 대통령궁으로 쓰이게 된 거죠. 이 궁전은 칠레 민주주의의 비극, 그리고 그 부활을 동시에 품고 있는 곳이에요. 한때는 아옌데 대통령이 최후를 맞이했던 그 비극의 현정이었지만 지금은 그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선 칠레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아주 굳건하게 서 있는 거죠. 근데 산티아고의 이야기가 이런 건물이나 역사적 사건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시민들의 가슴 속에, 특히 그들의 노래 속에서 더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삶에 감사해.
이 노래 제목이 칠레 사람들의 정신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빼앗긴 그 캄캄한 시절에도 삶 그 자체의 소중함을 노래했던 그들의 정신 말이에요. 바로 누에바 칸시온, 우리말로 하면 새로운 노래, 운동이 그런 저항의 목소리였습니다. 비올레타 파라, 그리고 독재 정권에 의해 비참하게 목숨을 잃은 빅토르 하라 같은 가수들의 노래는요, 그냥 음악이 아니었어요. 자유를 향한 절절한 외침이었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그 노래들이 지금도 산티아고의 라이브 카페에서, 거리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총과 칼 앞에서 시민들은 펜과 기타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시와 노래가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그들의 무기였던 거죠. 작가는 산티아고의 밤거리에서 이 도시의 또 다른 진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슬픔을 간직하고 있지만 결코 그 슬픔에 잡아먹히지 않는 도시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금요일 밤이었대요. 노천 카페에서 새벽 2시까지 노래 부르고 떠드는 소리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작가가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이길 수 없으면 합류하자.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그 뜨거운 밤에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산티아고 사람들을 보면서 떠올린 말이 바로 에이블 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슬픔을 품고는 있지만 그 슬픔에 무너지거나 빠져 허적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삶의 기쁨을 마음껏 터뜨리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결국 산티아고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도시는 그 깊은 상처를 안고서도 이렇게 뜨겁게 환희를 노래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 답은 그 아픈 역사마저도 삶의 일부로 끌어안고 삶의 감사를 노래하는 산티아고 사람들의 모습, 바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도시는 이름만 딱 들어도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극적인 역사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 자료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될 산티아고의 진짜 모습은 아마 여러분의 그 첫인상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 문장 그냥 들으면 어떠세요? 지금 산티아고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 뭐 단순한 날씨 정보 같잖아요? 하지만 칠레 역사에서 이 말은요, 그냥 기상예보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바꾼 아주 무서운 신호탄이었죠. 자, 그럼 이 미스테리한 문장 뒤에 도대체 뭐가 숨어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날씨 소식이 한 도시의 비극적인 별명처럼 따라붙게 된 걸까요? 네, 바로 이거였습니다. 1973년 9월 11일 칠레 국영 라디오에서 뜬금없이 이 가짜 기상 뉴스를 계속해서 내보냈다고 해요. 이게 바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공격을 시작하라는 그런 암호였던 겁니다. 세계 최초로 투표를 통해 당선된 사회주의 정권을 무너뜨리라는 신호였죠. 당시 칠레 상황을 좀 보면요, 크게 두 인물이 대립하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던 군부의 피노체트 장군이 있었죠. 이 쿠데타는 바로 이 두 세력의 충돌이었습니다. 이 쿠데타는 결국 칠레를 무려 17년 동안이나 길고 긴 군사 독재 어둠 속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이 숫자들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이 뒤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비극이 숨어 있거든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되거나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2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 자료의 필자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를 떠올릴 때 바로 이 어둡고 슬픈 역사를 먼저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이야기의 분위기를 한번 확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예상을 안고 도시에 도착한 여행자가 실제로 마주한 산티아고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산티아고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눈부시게 화창한 봄 날씨가 이 여행자를 맞이한 거예요. 이 사소한 날씨가 여행자가 가졌던 어두운 선입견을 깨기 시작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아픈 상처에 막 짓눌려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건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페루나 볼리비아 같은 주변 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주 세련되고 활기 넘치는 현대적인 대도시의 모습에 오히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도시의 활기찬 모습을 함께 탐험해 볼까요? 먼저 탁 트인 전망을 볼 수 있는 곳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산티아고에 가면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모두 사랑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산 크리스토발 언덕이에요. 여기에 푸니쿨라라고 작은 케이블카 같은 걸 타고 올라가면 정말 멋진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정상에 딱 서면요, 이런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저 멀리 도시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 남미에서 제일 높다는 코스타네라 빌딩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뒤를 병풍처럼 딱 지키고 서 있는 저 눈 덮인 안데스 산맥. 와, 정말 장관이죠. 자, 이제 언덕에서 내려와서 도시의 진짜 심장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아르마스 광장인데요. 여기가 산티아고의 활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이 광장에 재밌는 게 활기 넘치는 현재 모습 속에 도시의 역사가 그대로 녹아있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도시를 세운 페드로 데 발디비아 동상이 있고 다른 쪽엔 아주 오래된 메트로폴리탄 대성당이 딱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아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공간인 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장에는 안데스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요. 예술가들은 그림을 팔고 아이들은 햇볕 받으면서 신나게 뛰어놀고 사람들 표정은 다 여유롭고 심지어 말을 탄 경찰까지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정말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답니다. 자, 이제는 도시의 활기찬 현재가 그 비극적인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라 모네다 궁전입니다. 예전에는 대통령궁이었는데 1973년 쿠데타 때 바로 이곳에서 아이엔데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생을 마감했죠. 칠레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정말 상징적인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산티아고가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 비극의 장소를 그냥 슬프게만 두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북적이는 자선 바자회도 열고 이렇게 활기찬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끌어안는 거죠. 과거는 잊지 않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삶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어떤 의지 같은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도시의 끈질긴 생명력, 그 저항 정신이 밤에는 어떻게 깨어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티아고의 저항 정신은요, 특히 음악에 많이 담겨 있어요. 누에바 칸시온, 우리말로 하면 새로운 노래라는 이 장르가 바로 독재에 맞서 싸우던 사람들의 목소리 그 자체였거든요. 쿠데타 때 희생된 국민 가수 빅토르 하라의 노래가 바로 이 누에바 칸시온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이 도시의 복잡한 감정이 더 잘 드러나요. 어떤 라이브 카페에서는 그 시절 저항의 노래가 슬프게 흘러나오는데 바로 옆 가게에서는 사람들이 신나게 춤을 추면서 삶의 기쁨을 막 즐기고 있는 거죠. 슬픔과 기쁨이 함께 존재하는 것, 어쩌면 이게 바로 이 도시가 가진 회복력의 비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여행자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들어보면 이 도시의 에너지가 더 생생하게 느껴져요. 붉은 밤이었는데 밖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파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나가서 이 축제에 합류해버린 거죠. 그리고는 안데스 산맥 위로 해가 뜰 때까지 사람들과 어울려 맥주를 마시고 음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한마디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삶을 긍정하는 산티아고 사람들의 강인한 정신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 산티아고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한 도시는, 아니 우리는 어떻게 아픈 과거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거기에 갇히지 않을 수 있을까? 비극을 잊지는 않되 현재의 삶을 뜨겁게 살아내는 것. 산티아고가 보여준 이 놀라운 균형 감각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생각을 남겨줍니다.